지야 변세와 의세, 변세와 의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세와 의세, 변호사의 새로움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의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이용승입니다. 저희가 이제 3G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지성을 위한 방송. 네. 이 방송만 보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다 따라갈 수 있는 빠르게. 효자 방송. 네. 예, 제트기 방송. 네. 빠르게 따라갈 수 있죠. 오랜만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여름 휴가 기간 겸해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휴식을 좀 가졌다가 재충전해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컨디션 좀 좋으신가요? 네, 저는 요새 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업무들로 인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몇 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실제 보시는 분을요? 네. 보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 뵙고 약간 이제 어떤 따가운 어떤 그런 피드백을 질책이 있었나요? 네. 질책이 좀 있었는데 의견과 함께 의견과 함께 질책을 일단 이제 말을 좀 줄여라. 말을 좀 줄여라. 그 다음에 슬라이드 좀 똑바로 만들어라. 그래서 똑바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똑바로. 오늘은 어제 그 피드백을 받고 바로 오늘부터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바로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조금 포맷을 좀 살짝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또 이번에 또 진행을 했습니다. 말이 많다, 슬라이드가 성의가 없다. 요 두 가지 오늘 극복이 되는지 이거 저희가 평가할 수 없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슬라이드는 조금 억울한 게 원래 저희는 지금 AI로 해서 젠스파크, 젠스파크 AI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젠스파크 좋은 건데. 네네,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프롬프트 한 번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퓨샷이라 그래가지고 퓨샷. 더 때려요? 조금 때려서 더 좀 때려줘가지고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젠스파크도 더 노력해야죠. 우리가 더 때리기 전에 자기가 이제는 개발이 더 돼야죠. 제가 좀 루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저희가 들으면서 바로 오늘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금 가격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것도 좀 충격적인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금 가격하고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게 이제 금값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금값이요? 진짜 뭐 최근에 이제 돌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부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스당으로 했을 때는 뭐 가격 자체가 지금 3천 제가 보기 마지막에 최근 가격이 한 3,630 정도? 그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저도 진짜 너무 놀라워요. 이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5천을 지금 이제 목표로 가고 있는데 목표하고 있죠. 5천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5천이란 숫자가 올해 좀 많이 나오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천 달러, 온스당 5천 달러 갈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금 가격의 상황이 미쳐가는 수준이다. 라는 건데 요걸 오늘 조금 파헤쳐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를 던져 주셨으니까 골드만삭스가 5,000달러가 금 1온스에 대해서 이제 온스당 5,000달러 간다라는 경고. 뭐 그 골자가 뭡니까? 골자가. 그러니까 이제 골자는 지금 불확실성 금융 상황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이슈를 다루겠지만 뭐 미국에서도 일단은 이제 연방법원에서 이제 2심 판결에서 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세 올린 부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판결을 낸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제 많이 시끄러운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방 연준을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압박하는 부분들 자체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퇴임을 하는데 퇴임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올라오느냐 이게 좀 가장 좀 이슈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죠. 그렇죠. 누가 오고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만약 여기서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박수부대처럼 뭐 트럼프 친구, 그렇죠. 뭐 트럼프의 말 잘 듣는 누구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독립성이 훼손이 될 경우에는 이게 또 시장이 정말로 불확실성은 이게 이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골자로는.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연준의 독립성, 요게 이제 유지될 것이냐 등등등 그 국제 경제 이 흐름에 좀 뭔가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값과 연동이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골자는 일단은 이제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 시장의 일부가 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금값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5,000달러. 근데 이제 온스당. 사실상은 금융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 채권이거든요. 채권 시장. 그래서 미국 채권이 한 1% 정도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있는 1% 정도의 유동성이 금 ETF로만 흘러 들어가도 이 5,00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곧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채권 시장에 있는 지금 이제 그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기조 자체가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불안감? 미국 국채도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 심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연준 독립성이 훼손되는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치면 투자 자산 자체가 이제 미국 국채에서 이제 금으로 이동할 거다.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요것도 이제 어쨌든 극한의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가 늘어난다. 금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제 행보 자체가 계속 지금 이제 그 달러 약세를 지금 이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이제 금으로 몰려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기저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로 이제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금을 사들이는 그런 어떤 그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대외적인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 가지고도 사실은 지난 상반기 때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는데 뭐 우리도 이번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한미 정상회담 아주 멋지게 잘 해결하고 오셨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된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계속 그냥 정부 그 취임 이후부터 계속 그 지금 금리 내릴 압박을 지금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 그 인플레이션을 가장 이제 좀 그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사실 최근에도 이제 그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그 원래는 이제 크게 이제 인하를 할 거다. 베센트 스콧 베센트 이제 그 재무장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그 설레발을 쳤는데 실제로 연준은 이제 매파 그 발언을 좀 한 거죠. 약간 뭐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9월에 예정돼 있는 이제 금리 그 연준의 이제 금리 방향성도 지금 90% 이상이 한 25bp 정도, 0.25% 정도의 금리 인하 정도만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이제 팽배한 시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에 가시였던 그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파월이 떠나면 어쨌든 이걸 어쨌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좀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일단은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의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 개편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은 그 연준을 이제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흔들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연준 이사의 이제 리사국 같은 경우에도 그 모기지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이전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해임을 추진했던 그런 그 전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기 입맛대로 이제 그 독립기관인 연준 자체를 자기의 어떤 이제 그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다분하게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여러 차례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최근 600여 명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 그 분들도 학자들이 각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 분들도
이런 간섭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규탄하는 내용의 이제 그 서한이나 공개 서한을 낼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이제 연준을 어쨌든 독립적인 기구로서 지켜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이제 지금 그 핵심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오죽하면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나서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연준 독립성 보장하지 않으면 금값이 그러니까 금값이 치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돌려서 얘기한 거죠, 사실. 네. 미국의 어떤 이제 그 달러라든지 달러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그 휴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표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네, 돌려서. 이제 어쨌든 달러하고 약간의 이제 그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그런 자산 중에 하나인 금값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한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워닝 사인을 주는 거죠. 경고. 네. 주고 있고. 그 최근에 금 가격의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이제 그 금 가격이 3,630달러 이 최고가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른 폭도 지금 보시면은 가팔러요, 지금. 이게 사실 2021년도가 1,800이에요. 그러니까 1,800. 온수당입니다. 거의 한 이제 한 그 4개년이죠. 4년 동안 이제 뛰는 속도가 거의 올해 일단은 거의 그 오름폭이 가장 컸던 거예요.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9월까지죠. 지금 현재 9월까지의 어떤 그 오름폭 자체는 연초 대비로 따지면 37%가 올랐어요.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금값이 이렇게 37%가 뛴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이런 전례가 없고요. 전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뭐 목표치는 4,000달러다.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강하게 금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강하게 매수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금값이 오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수요가 더 몰리니까. 그렇죠. 이 계속 값이 올라가는 약간의. 근데 이게 이 금의 수요가 몰리는 자체는 어쨌든 달러 약세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달러 약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자체가 이제 어쨌든 약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11%가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재임 이후에 트럼프 재임 이후 달러가 계속 이제 약세로 치닫고 있고.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제 금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비례 같은 거죠. 반비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그 가고 있고 그 국채 그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그 떨어지고 있다는 그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사실상은 이제 그 달러 약세에 있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뭐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파운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강세가 되겠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럼 이제 금을 오히려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로 사야 되는데 금은 달러로 사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 약세니까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더 몰려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전례가 없는 그런 그 금수요가 폭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도 그렇고 금융시장 상황도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언젠가는 이게 뭔가 문제는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만약에 강세면은 사람들이 그냥 달러 더 살려고 할 거고 금에 별로 관심 안 갔는데 지금은 달러 약세니까 또 사람들이 금에 더 투자하려고 하고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제 신흥국의 탈달러와 달러 의존도가 이제 달러 의존도가 축소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증가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어쨌든 금을 매입할 때 매입 가격이 싸진 거죠. 싸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비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금 매수 동향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동향이 사실상은 이것도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 그렇죠. 2분기만 따졌을 때도 166톤을 추가 매수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전년 이게 이제 어떤 수치냐? 전년 동기와 대비를 했을 때는 41%가 증가한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금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이제 금값이 한 37%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는 그 비트코인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올해 비트코인의 수익률 그리고 S&P 500의 수익률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시장의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 네. 내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근데 금은 이제 안전자산인 건 맞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은 뭐 이제 또 채굴을 해야 되겠지만 지하에 매장된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 매장 양 자체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거죠. 희소성. 왜냐하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것들로 해서 이제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 어쨌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어쨌든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금으로 가자. 그렇죠. 금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는 현상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참 뭐 지금 말씀드린 통계만으로도 데이터로만 말씀드려도 그러네. 이 금값의 추이 자체가 상상 외로 미쳐서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저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약간 걱정되는 거는 지금 뭐 금 가격이 올라간다.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위험성을 또 경고를 했고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은 그 금융시장에 이제 유수의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은행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금융사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분석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금에 대한 움직임은 일단 뭐 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에 지금 비싸서 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이 추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안전자산하고 연관된 이 부분은 또 이제 주식 그 시장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서 일단 어쨌든 그 예의 주시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변수로서 좀 참고를 하시라. 그렇죠. 요 이야기, 요 금에 대한 저희가 시장 분위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금 ETF 시장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시장에 한 1% 자금의 1%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금 ETF로 틀러 들어와도 이게 이제 그 금이 이제 온스당 $5,000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제 보고를 했고요. 현재 이 금 ETF 시장도 정말 뜨겁습니다. 어떻게 뜨겁죠? 그래서 지금 그 ETF의 그 금 보유량이 2,905톤인데 이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금 유입액도 110억 달러로 해서 전년 대비 20배예요.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네요. 이거 어마어마라는 그 단어 자체도 진짜 좀 쑥스러울 정도로. 그 표현이 쑥스러울 정도로 20배, 이 금에 대한 수요로 해서 20배라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틀어서 설명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20배 늘어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이 정도로 금값이 이렇게 치솟게 되면 이게 또 언젠가는 뭐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모든 자산이 이제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금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최고점에서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되게 화랑이어가지고 주식시장도 붐업이 되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달러나 다른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화폐들이죠. 그런 쪽에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 금이 이제 살짝 이제 소외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이 여기서 도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역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쨌든 경기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 같다.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선 생겨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기 전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 기업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 시장이야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러티브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걸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이제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이제 금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을 좀 맺어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 그 보고서가 나온 자체는 어쨌든 달러 약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들의 방향성 자체가
자체가 사실상은 시장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넌지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 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생기는 부분 자체를 이제 상당히 연준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포션은 아닙니다만 뭐 그 한 10% 정도 의견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은 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최근에 사실상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은 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미국 국채의 어떤 움직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시장에 한 1% 정도가 금 ETF로만 들어와도 5,00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대규모 자본들이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아마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라는 게 뭐 심리라는 표현도 하고 또 어쨌든 이 돈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용승 소장님과 함께 나눈 이 금 이야기는 결국 많은 돈들이 지금 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드렸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로서 오늘의 이 금에 대한 동향 요걸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실 때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한 바구니에 놓는 건 지금은 좀 불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산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돌잔치 어려울 것 같아요. 돌반지를 사와야 되는데 참 금값이라. 그래서 돌반지도 이제 좀 유행이 좀 딴 걸로 바꿔서 차라리 그냥 현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현금으로. 달러 약세라서 금이 비쌉니다. 어쨌든 이제 금 시세에 대해서도 어쨌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의주시하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참 알찬 내용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경제에 대한 저희가 지식 그리고 또 AI 기반으로 만드는 우리 변세와 의세인데요. 3G 방송이죠. 지혜와 지식과 지성이 넘치는 방송.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돌아와서 좋은 정보 팍팍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바 다음에 봬요. 화이팅.